오늘 엄쌤과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오늘은 세가형 3권 검정색 책에 있는 내용 중에 21강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게 될 주제는 역시 또 관계대명사입니다. 큼직큼직한 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배웠는데 그걸 그렇게만 알게 되다 보면은 뭔가 근데 이건 왜 그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데 오늘은 21강에 있는 제목 주제 자체가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는 왜 있는 거냐 라는 느낌의 이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우선 제가 배운 것을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문장 하나를 드릴 테니까 관계대명사를 써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그 책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할 건데 그 책에 붙는 수식어가 긴 거예요. 어떤 책이냐면 내가 계속 찾고 있었던 그 책을 그는 가지고 있다 할 건데 찾고 있는 게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제가 현재 완료 진행이요? 그쵸. 현재 완료 진행처럼 쓸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겠어요? 명작을. 그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he has the book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맞았어요. 그래서 he has the book I have been looking for 또는 he has the book which I've been looking for. I have been looking for도 방금 전에 제가 발음했던 것처럼 줄여서 I've been이라고 하셔도 되죠. 그거를 지금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요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which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게 사물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책을 이렇게 문제집을 풀거나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뭔가 요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 이런 거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for which, by which, 뭐 through which, 뭐 이런 식으로 with which,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있는 걸 보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보면 제가 지금 방금 어떻게 했냐면 이 뒤에 look for, 찾다는 항상 look만 되는 게 아니라 look for가 같이 와야지 찾다라는 뜻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 자체에다가 뒤에 또 뭔가 전치사 같은 거를 달고 와야지만 뭔가 완벽한 뜻이 되는 그런 수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와 대화하다 하면 talk to, 그쵸? 그 다음에 어디에 살다 하면 live i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look for가 이거 자체로 찾다인데 여기에 있는 for를 앞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길 수가 있어서 요런 형태의 꼴을 문제집에서 보시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해석하기 왜 있어?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얘를 그냥 뒤로 옮기면 돼요. 근데 왜 앞으로 빼는 건데요?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 같은 경우를 회화로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글을 쓰는데 글도 되게 회화식으로 우리가 문자나 치듯이 아니면 친구한테 이메일 보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인문학에 무슨 글로 들어가야 된다던가 그래서 되게 건조하게 글을 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니면 시험이라던가 논문을 써야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건조하게 글을 쓸 때는 되게 아카데믹한 테크닉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수동도 막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아카데믹하게 적을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건조한 느낌이 나요. 되게 딱딱한 느낌이. 그거 하려고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게 특히나 무슨 수능 리딩 문제 아니면 뭐 토플 리딩 문제 이런 데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막 또 굉장히 길게 나오면 당황한단 말이지. 아니, 갑자기 이치 앞에 for가 나오고 through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익 문제 같은 문법 문제 같은 거에서 여기 칸을 비워놓고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일부러 틀리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골라내는 그런 문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는데 딱 하나 우리가 평소에는 항상 이제 문장을 조합해서 영어로 써먹으려고 스피킹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영어들을 가르쳐 드렸지만 오늘은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라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해석을 잘 해주세요. 해석을 잘하게끔 하기 위한 강의고 여러분이 이거를 구어로 막 쓰실 필요는 없어요. 되게 딱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이 뒤에 있는 전치사가 이렇게
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조심해 주셔야 될 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꾸밈을 받는 사물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나 둘 중에 하나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글을 되게 건조하게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위치밖에 안 돼요. 오. 그래서 아마 요거를 조금 많이 이런 문장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문장은 본 적이 없다는 걸. 이런 식으로 앞에 전치사가 뭐 for든 by든 with든 through든 뭐 이런 게 오면 항상 위치만.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일부러 틀리게 하는 문제들도 많아요. 요렇게 해놓고서 틀린 거 찾아보라고. 근데 위치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회화로 하실 때는 요렇게 하는 게 더 말씀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건조하게 글을 쓰려면 요렇게 하는 게 더 건조하게 쓸 때는 아카데믹하게 보일 수는 있다라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더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여자애를 알아요를 할 거고요. 어떤 여자애냐면 에이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 know the girl who Amy is talking to. 맞았어. 거기까지야. 그래서 I know the girl. 근데 어떤 거리냐면 who나 대쓰고 그 다음에 Amy is talking to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것도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방금 했던 문장들 이렇게 단어 카드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거리 소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는 that을 쓰시거나 아니면 사람이라고 해주고 싶으면 who를 쓰시거나 하면 됐었는데 요런 스타일의 주어 동사가 예쁘게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나왔을 때 원래는 정석은 whom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회화로 구어로 막 할 때는 who로도 되게 많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뭘 하려고 하는 상황이냐면은 글을 조금 더 건조하고 아카데믹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whom을 그냥 써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아까 that도 올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오늘의 주제는 뒤에 있는 전치사를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밀었을 때는 that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장을 또 엄청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제를 푸시다가 보면. 자, 그래서 I know the girl to whom Amy is talking 해도 아까랑 해석은 똑같아요. 그냥 되게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 되게 아카데믹하게 썼구나 라는 게 느껴질 뿐이지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talking to 뒤에 뭐가 나와도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 아니에요. 이 talking to에는 뭐가 나올 수가 없는 게 뭐 장소 같은 건 나올 수 있겠죠.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나오겠지만 talking to 하는 대상은 누군 거예요? 그 여자애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올 일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애가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소 같은 거는. 장소 같은 거 나올 때도 그럼 이게 앞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하실 수 있어요. 뒤에 뭔가 뭐 도서관에서 in the library가 돼 있다고 쳐봐요. 그래도 얘 앞으로 밀 수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하여튼 잘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뒤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문장이 지금은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참 잘 보이는데 문장이 막 세 줄이 막 한 문장이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토플 문제 같은 거 리딩 풀다 보시면 그러면 요거를 그냥 뒤로 옮기는 게 문장을 더 빨리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테크닉이에요. 뒤로 빼서 보시면 더 잘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뒤로 뺄 때 어떤 동사랑 연결했을 때 연결이 잘 되는지 그 동사를 잘 짚으셔야 되는 거겠죠. 11월 중순에 오픈하는 세가영 에듀센터 학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할 성인반과 초, 중등부 학생을 모집합니다. 11월 중순에는 화목 성인 오전 영어반을, 12월에는 초중등 문법, 리딩, 글쓰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영어 및 상담 문의는 카카오톡에서 세가영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거나 네이버 메일로 연락해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해석만 잘하면 돼요가 키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한테 더 이상 뭔가 문장을 만드세요. 머릿속으로 만들어내세요 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해석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문장이 이렇게 눈에 딱 보이게 제가 근데
텍스트를 드리진 않을 거고요. 네. 제가 불러드리면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한번 무슨 네. 뜻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He's a man with whom I work. I work. 나랑 같이 일하는 남자가 그 남자야. 그치. 그래서 with whom의 with를 맨 뒤로 빼면 work with가 되죠. 그래서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이 걔라고 되는 건 거죠. 풀어보면 원래대로 풀어보면 he is the man whom 또는 who 구어로 할 때는 I work with. 근데 with가 앞에 whom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with whom I work가 된 거고요. This is the conclusion about which I'm talking. conclusion이 뭐지? conclusion이 뭘까요? 글을 쓸 때 이게 argumentative essay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논설문 같은 거예요. 논설문. 맨 앞에는 이제 뭐 주제가 있으면은 인트로덕션을 하는 거죠. 오늘 주제가 뭐에 대해서 쓸 건데 그리고 본론을 body라고 해요. body 1, body 2, body 3 본론 하나 두 개 세 개 잡고 맨 끝에 나오는 게 conclusion. 결론이야? 결론. 결론이야. 그러면 this is the conclusion about which I'm talking. 그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뒤부터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결론을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결론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헷갈리죠? It is a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는 뭐예요? 편의점 같은 거? 맞아요. 편리한 가게니까 편의점이겠죠? This is the convenience store by which I always stop. stop. S-T-O-P. 그 편의점은 내가 항상 멈추는 곳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들르는 곳이야? 맞아. 그래서 stop하고 by를 뒤로 빼면 stop by가 들리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맨날 들리는 편의점이야.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문장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 조금 다른데 네. The condition under which I'm working seems unfair. under which I'm working seems unfair. 언더가 뒤로 빠지죠? 뒤로 빠진 거지.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주어가 뭐였어요? the condition.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환경, 조건이. 내가 어느 조건 밑에서 일하는 거니까 under가 들어간 거예요. 어느 조건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일하는 그 조건이 그 환경이 여건이 seems unfair. 굉장히 불공정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working under the condition 하면 어떤 컨디션 밑에서 일하다거든요. 그게 이게 하나의 조합인데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번에는 the neighborhood. neighborhood는 뭐예요? 이웃마을. 아니 저기 뭐지? 내 마을. 우리 동네. 우리 동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The neighborhood in which I live doesn't have a community center for residents. doesn't have a community center for residents. residents는 누구예요? 주민인가? 주민들이. 근데 커뮤니티 센터는 어떤 거예요? 모여서 뭐 이렇게 막 회의하고 뭐 이런데 주민들끼리? 문화센터 같은 데 말하는 거예요. 왜 수영장도 있고 무슨 농구장도 있고 막 체육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 커뮤니티 센터라 그래.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없어요? for residents. 주민들을 위한? 그치. 커뮤니티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그 동네에는이야. 그래서 the neighborhood in which I live. live in이 앞으로 오는 거죠. doesn't have a community center. 문화센터가 없어요. for residents. 입주민, 주민들을 위한 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제 회화에서 사용할 때, 즉 관계대명사를 전치사를 뒤로 빼는 게 제일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버전. 그리고 거기서 전치사가 앞으로 가서 좀 아카데믹하게 쓰여질 때는 이런 모양이야 하게끔 대조를 계속 시켜놨는데,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보시잖아요. 96페이지, 97페이지 네. 문제를 보시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다 어떻게 썼냐면 한국말로 된 문장을 그러니까 영어로 바꿔보세요. 네.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오늘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는 그런 식으로 영어 문장을 만드시면 되는데 좀 연습을 해보실 분은 머릿속으로 잘 해가지고 전치사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 뭐 쓸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전치사를 그냥 뒤에 짝꿍이 맞는 동사 뒤에다 놓는 식으로 영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뒤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5문제 정도는 그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빠진 경우에
어떻게 해석이 해석할 될지 건지. 해석도 해보세요 하고 해석하는 문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강의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슈퍼 땡스 부탁드립니다.